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가 사실 단순하면서도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이거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게 변수 A고요. 이게 변수 B예요. 요 안에 어떤 음료수가 들어있대. 그래서 이제 이 변수 A에는 빨간색으로 채워진 음료수가 있고요. 요 B에는 파란색으로 채워진 음료수가 있어.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조건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변수 A와 B의 값을 똑같이 교체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랑 똑같지만은 조건이랑 덧붙여 숫자, 사칙 연산 같은 거 안 된대. 그럼 아까 전에 변수 재활용할 때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칙 연산 들어가고 숫자도 들어가 있고. 이거 안 쓰고 어떻게 할까? 자, A라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숫자랑 쓰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A가 가지고 있는 값 뭐예요? 20이죠. 그러면은 B가 가지고 있는 값 40이죠. 그럼 결국에 여기 남은 거는 변수의 재활용이기 때문에 A의 값은 40이고. 자, A의 값 여기서 이미 바뀌었죠. 그럼 요때 A의 값은 40이죠. 그럼 B에 들어가는 것보다 40이다.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일로 옮겨 놓으려면은 얘가 일로 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자, 이런 공간의 값을 뒤바꾸기 위해서는 비어있는 원과 통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만큼을 잠깐 어디에다가 맡겨둘 수 있어요? 여기다가 맡겨둘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비었으니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고, 여기에는 잠깐 여기다 맡겨놨으니 얘를 이렇게 옮겨 놓으면 끝이에요. 이거를 코드로 하시면 끝나요. 자, 결국에는 우리는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int 뭐 c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결국에 이 c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값은 뭐예요? a에 뭐 들어있어? 20 들어있죠. 그럼 c에는 20이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자, a에다가 b 넣으면은, 자, b라는 값은 40을 갖고 있기 때문에 a에는 결국에 뭐가 들어있다? 이제 40이 들어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출력하면은 a에 40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b에 들어있는 값을 바꿔야 돼. b에다가 뭐 넣어주면 돼요? 이제 a가 가지고 있던 값은 기존에 c에다 잠깐 맡겨놨죠. 그러면은 c라고 적어주면 여기 값은 이제 뭐다? 20이겠죠. 실행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원하는 a에 40 나오고 b에 20 나온다. 결국에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변수의 값을, 두 변수의 값을 뒤바꾸기 위해서는 변수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변수라는 거는 이제 아까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놨지만 변수의 값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변수의 값이 하나 더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페이지 보면은 이제 연산자의 종류가 있죠. 연산자의 종류에는 대입연산, 그 다음에 사칙연산, 논리연산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입연산은 여기 있죠. 이건 넣는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우측에 있는 값을 좌측에다가, 즉 값을 요 좌측에 변수에다가 넣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사칙연산은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있겠죠. 논리연산은 같다, 다르다, 이거는 크다, 초가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 요거는 작다, 미만을 얘기하죠. 포함하지 않고. 요거는 크거나 같다, 이상을 말하고, 요거는 작거나 같다, 이하를 뜻해요. 요거는 and, 그리고라는 뜻이고요. 얘는 or, 또는 이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요건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수업 페이지 참고해서 보시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해야 할 거는 뭐냐면은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자, 조건문을 일단 쓰기 위해서는 if라는 걸 써요. if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죠.
만약에 뭐뭐 하면. 자, 그리고 if문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if 뒤에 소괄호 열고 소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열고 닫고가 이렇게 열고 닫고가 돼야 돼요. 나 조건문 써야겠어 라고 할 때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고 안에 내용 뭐 이렇게 작성하고 이렇게 하고 내용 뭐 작성하고 이게 아니고요. 무조건 이게 돼야 된다. 이거 먼저 해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조건문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뭐가 든다? 실행문이라는 게 들어가요. 자, 이 if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문법은. 그래서 이거 싹 지워볼게요. 자, 자, 이거 실행하면은 뭐 나와요? 당연하게도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얘?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왜? 메인 함수 안쪽에 이 printf 두 줄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줄바꿈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자, age라고 하는 거 제가 아까 전에 안 알려드린 게 있는데 이제 그 변수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되게 코드가 단순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코드가 길어지게 되면은 이 변수에 어떤 값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수의 이름을 지을 때 좀 예쁘게 잘 지어야 돼요. 뭐 나이의 값을 담는 변수라고 하면 뭐 age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이 나이가 전체적인 나이가 아닌 특정 어떤 사람의 나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x라는 사람 또는 사람 한 명, 뭐 people 1 해서 언더바 찍고 그다음에 age라고 하면 그 사람의 나이를 담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의미 부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그 변수의 어떤 값을 그 변수가 어떤 값을 담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안 할 거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주석이라는 거를 짧게 달아주시면 보는데 굉장히 편하겠죠? 아무튼 자, 지금 나이는 20살이라고 이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출력할 때 뭐가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겠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실행하면은 이 두 줄이 다 나와요. 왜? 그렇게 나오게끔 제가 안쪽에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조건문은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일단 if 먼저 쓰라고 했어요. 이렇게 완성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조건이 들어가요. 이 조건에는 자 age라고 하면은 자 이 age는 변수가 아니고 값이죠. 이게 뭐 20이죠, 그쵸? 자 나이가 20살보다 많거나 같으면 뭐예요? 성인의 조건이죠, 그죠? 그럼 요거는 그때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 조건문 안쪽에 이 중괄호 안쪽 있죠. 보시면은 중괄호 안쪽에 있는 얘네들은 언제 무조건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 조건이 그러니까 C 언어에서는 true랑 false가 없어요. 1과 0으로 구분돼요. 1은 참을 뜻하는 거고 0은 거짓을 뜻해요. 그래서 자 age라고 하는 값은 우리는 여기는 20으로 볼 수가 있다. 20. 자 20은 20보다 크거나 같대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럼 여기가 이제 1로 이렇게 변하겠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1은 뭐예요? 참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조건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안쪽에 있는 얘를 실행을 한다. 자, 실행하면은 둘 다 나오겠죠. 아까랑 틀린 거는 아까는 그냥 이런 거 보지도 않고 무조건이지만 여기서는 일단 if 문이 한번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조건 비교하고 맞는 말이네. 그 다음에 그럼 이 안쪽 실행해야지. 실행하고 그 다음 주에 있는 얘를 그냥 그대로 실행합니다. 자, 그럼 이제 미성년의 조건 한번 볼까요? 자, 미성년의 조건은 뭐야? 나이가 19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뭐예요? 미성년의 조건이죠, 그죠? 이때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실행할 때 뭐 나온다? 성년입니다만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조건문 안쪽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 중괄호 안쪽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 소괄호 안쪽에 들어있는 이 조건이 참일 때만 실행이 돼요. 이게 if문 끝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 if문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프린트도 한 줄 써봤고요. 그 다음에 변수도 만들고 써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문 이전에 변수나 이런 프린트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아무튼 이게 조건문 끝입니다. 이게 조건문 끝이고요. 간단한 예시니까 이거 가지고 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두 문제는 올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문제 올려놨습니다. 조건은 어디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야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풀기 전에 일단 첫 번째 문제 풀고, 첫 번째 문제는 한 3분 있다 풀게요. 자, 두 번째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와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가지고 오면은 뭐야 이거? 잠깐만요. 가지고 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문제를 보시면은 실행되는 출력문에는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하래요. 자, 참 1, 참 2 뒤에다가 이렇게 넘버링을 달아야 돼요. 자, 개념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면은 자, C 언어에서의 1은 참을 뜻한다. 0은 거짓을 뜻한다. 자, 이 안쪽이 1이면 얘는 그냥 무조건 실행이에요. 0은 뭔 짓을 해도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나 이거 실행될 것 같은데 하면은 참 1 또는 참 2 거짓 1 거짓 2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까지 다 하고 나서 한 번에 실행하셔야 돼요. 한 번에 실행은 딱 한 번만 해야 돼요. 결국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답은 40분에 맞춰 보도록 할게요. 40분까지만 해보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C 언어에서는 이제 참과 거짓이 없고 참은 1이고 거짓은 0입니다. 얘는 무슨 짓을 해도 안쪽이 실행되고 얘는 무슨 짓을 해도 안쪽이 실행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서 이 조건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 이거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여기다 참을 적는 거고 아니면 거짓이에요. 자, A의 값 10이죠. 10은 10과 같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참 1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A 값 여전히 10이죠. 재활용된 적 없죠. 10은 10과 같지 않대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0은 10보다 크대요. 틀린 말이죠. 자, 10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죠. 자, A의 값 여전히 10이고 B의 값은 10으로 줬어요. 10은 10과 같대요. 맞는 말이죠. 이거는 참 3이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C에다가 A를 넣는 게 아니고 여기 연산이 먼저 돼요. 자, 10은 10과 같지 않대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럼 결국에 C에는 뭐가 들어간다? 0이 들어간다. 그럼 여기는 실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짓 3. 그 다음에 C는 0이죠. 0은 0과 같대요. 맞는 말이죠. 얘는 참 몇 번째지? 네 번째구나. 자, 이거는 반전이에요. 반대된다라는 의미인데 자, 0의 반대는 참의 거짓의 반대는 참이죠. 1이죠. 그렇다는 건 얘는 실행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뭐예요? 요만큼 해서 봤더니 우리가 참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또 반대래. 그럼 거짓이죠. 여기는 거짓 4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C에는 0이 들어가 있고 D에는 1이 들어가 있어요. 0과 1은 같지 않대요. 맞는 말이죠. 이거는 뭐야? 참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AND랑 OR가 나왔어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자, AND는요. 이제 이 AND 양쪽에 어떤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끝날 경우에는 true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AND 양쪽에 오는 게 전부 다 true일 때만 true예요. 그러니까 즉 다 1일 때만. 그리고 자, OR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true고요. 여기도 true다. 여기도 true다. 요거는 false다. 즉 5어로 묶여 있다면 양쪽의 조건이 하나만 참이어도 참인 거고, and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도 거짓이면은 다 거짓이에요. 둘 다 참이어야 참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풀 수가 있겠죠? 자, 요만큼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자, 1과 1은 같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은 true고. 자, 2랑 1은 같대요. 맞는 말이죠? true죠. 뭘로 끝나? 이걸로 끝나죠. 그럼 결국에 여기는 뭐다? true다. 자, 3과 3은 같대요. 맞는 말이죠? 뭐예요? true. 이거는 true다. 4랑 4랑 같지 않대요. 틀린 말이죠? 결국에 뭐다? 거짓. 여기는 뭘로 끝난다? 얘는 거짓이다. 그 다음에 요만큼 가져올게요. 또. 자, 10은 10보다 크대요. 틀린 말이죠? 자, 2가 1보다 작대요. 틀린 말이죠? 이건 어쩔 수 없이 거짓. 잠깐만. 5, 6. 5, 6.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자, 10은 10보다 크대요. 틀린 말이죠. 2가 1보다 작대요. 틀린 말이죠. 이거는 결국에 5로 엮여 있어도 거짓이다. 그 다음에 100은 100과 같대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AND로 엮여 있어요. 여기서 같은 모양은 요거죠. 결국에는 거짓이다. 여기는 거짓 7. 근데 이거 보세요. 똑같죠? 근데 거짓으로 끝났잖아. 그거의 반대는 뭐야? 참이죠? 그럼 얘는 뭐다? 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딱 실행 했을 때 여기에 어떻게 나와야 된다? 참 1, 2, 3, 4, 5, 6, 7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에 하나라도 중간에 거짓이 껴있거나 또는 참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중간에 문제를 잘못 풀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이해하고 풀었는가, 어차피 나오든 안 나오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은 이렇게 5어로 되어 있으면은 5어는 이제 표시 쓸 때는 그 파이프 표시라고 해서요. 그 우리 그 아까 뉴라인 할 때 역슬래시 있죠. 그게 이제 백스페이스 바 아래에 있는 버튼이에요. 원 표시. 그거를 쉬프트를 누르고 두 번 써주게 되면은 5어예요. 엔드는 뭐 숫자 패드 위에 일렬로 나와 있는 것 중에 몇 번이냐? 7번. 그거 두 개 써주면 엔드고요. 그래서 엔드로 엮여 있으면은 양쪽 조건이 true 하나만 거짓이어도 거짓인 거고, 그 다음에 5어는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true다. 자, 요게 이제 오늘 이 조건문 마지막 설명이에요. 제거 정답은 올려놓겠습니다. 자, 정답 전부 다 올라갔고요. 영상도 여기까지 찍겠습니다.